안녕하세요. 노력이라 쓰고 버티기라 읽는 애 작가 한지우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유튜브 질문 댓글들 주신 거 많이 주신 거 잘 받아보았습니다. 감사하고요. 지금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 영상을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이어서 가겠습니다. TA님께서 이런 질문을 해주셨네요. 작가님, 작가가 되려면 어떤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작가가 되기 위한 절차 같은 게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제가 사실 굉장히 책을 많이 쓴 건 아닌데 질문에 답변 드리려니까 좀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아는 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가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작가가 돼서 계속 작가를 할 수 있는 게 사실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어떻게든 노력해서 한 권 내는 것도 물론 힘들고 중요해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는 지속적으로 책을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낼 수 있는 그런 컨텐츠와 실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이제 훨씬 더 힘들고 또 중요한 일이죠. 어떻게 좋은 컨셉을 하나 잡아가지고 책을 낼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많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다음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거기에 다 쏟아부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책들을 못 내는 거죠. 이게 작가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안에 많은 것들을 쌓고요. 그것들을 가지고 읽을 만한, 사람들이 읽어주실 만한 글들을 지속적으로 써내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첫째는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 둘째는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셋째는 글을 많이 써야 돼요. 글을 많이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썼던 방법은 이렇습니다. 제가 블로그에다가 그냥 글들을 쓴 게 한 230편 정도가 돼요. 분량은 하나당 3,000자, 4,000자 정도도 됩니다. 그런 거 갖다 200편 넘게 썼거든요. 이걸 갖다가 어디 조금만 써서 빨리 출간을 해야지, 아니면 이렇게 써서 뭐를 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제가 글쓰기 트레이닝을 한다고 생각하고 계속 글을 썼어요. 그렇게 축적된 게 200편이 넘고 그 중에서 좋은 것들만 모아서 엮어낸 게 이번 요 책이거든요. 이 작업을 오랫동안 하면서 제가 얻었던 확신 한 가지는 계속 쓰다 보면은 나오긴 나와요. 오르안 파묵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바늘로 우물 파는 심정으로 글을 쓴다라고 했는데 그 말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제 머릿속에 어떤 대단한 컨셉이나 이렇게 내용이 꽉 찬 게 아닙니다. 그냥 오늘은 뭔가 써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자리에 앉아서 맥북 앞에서 몇 시간 동안 버텨요. 그러면서 계속 문장을 쓰다 보면은 그렇게 한 서너 시간이 지나면은 뭔가 읽어줄 만한 글이 2,000자든 3,000자든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확인을 해 나가는 거죠. 아, 내가 쓸 수 있구나. 오늘도 써냈구나. 그럼 내일도 쓸 수 있겠네. 이 일을 계속 하다 보면은 내가 지속적으로 글을 쓸 수는 있겠구나라는 어떤 자신감 같은 게 조금 생깁니다. 그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작가가 되기 위한 절차 같은 것을 질문 주셨는데요. 만약 읽을 만한 글을 지속적으로 써낼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진다면 작가가 될 절차 같은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뒤에는 얼마든지 책을 낼 수 있는 제한 같은 게 많이 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해피 땅콩 버터님이 이런 질문 주셨어요. 어쩌다 보니 장수생이 됐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는데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턱 앞에서 떨어지니 더 이상 뭘 해도 힘이 안 나네요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장수생이었죠. 20대 때 고시에서 계속 몇 번 떨어지면은 재수 3수를 넘어서 N수생, 장수생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해보니까 지금 이 질문은 가슴이 아픈 질문이고 저도 이런 경험이 똑같이 있었고 그래서 답변을 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거는 알지만 그래도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수험생활이라는 거는요. 인생에서 정말 냉정히 말해서 그렇게 오래 할 만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고시든 공무원 시험이든 하여튼 수험 생활을 한다는 거는 그걸 함으로써 그 시험에 걸림으로써 무언가 내가 얻는 게 안정적인 직장이든 보수든 뭔가가 있으니까 그걸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괜찮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매달려요. 그래서 그걸 하면은 뭔가 대단한 걸 이룬 것 같고 거기서 떨어지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제가 살아온 경험에 의하면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20대 때 고시공부를 하고 그만둘 때 인생이 굉장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고 내가 실패한 사람 같고 그런 느낌을 받긴 했지만 실제로 길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고시공부, 수험공부, 거기 하나만 매달리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치도 많고요.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 중에서 이 일 내가 재밌네 하는 것도 분명히 찾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선생님께서는 장수생으로 오래 공부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계속 떨어지니까 더 이상 뭘 해도 힘이 안 나네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는 거의 바닥까지 온 느낌이에요. 저도 경험해봐서 알고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까지 해온 게 아까우시면 딱 한 번 정도만 더 해보시고요. 그리고 깨끗하게 그만두시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부를 그만두어도 사실 먹고 살 수 있고 잘 살 수 있고 기회는 많이 있어요. 선생님 인생 전체를 좀 더 크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스터 화이트 님이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하기 싫은 일을 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하기 싫어도요, 해야 하는 일이라면 그냥 해야 합니다. 다른 무슨 요령이나 기술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야지 당장 내가 월세를 낼 수 있어. 이 일을 해야지 내가 밥을 벌어먹고 살 수가 있어. 이 일을 해야지 내가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어 라고 하면은 그 해야 하는 일을 그냥 하는 거지 뭐 다른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손에 불덩어리를 이렇게 쥐고 있는데 불에 달궈진 돌을 쥐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놓지?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게 하기 싫어도 잡고 있고 싶어도 그냥 놔야 되는 거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면 그냥 해야 됩니다. 여기는 다른 요령 같은 거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해야 하는 일인데 지금 하기 싫으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왜 하기 싫은지 스스로를 잘 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분명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내가 게을러서 하기가 싫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하기가 싫건 아니면 그 일이 나한테 사실 꼭 필요한 건 아닌데 내가 욕심 때문에 그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건 간에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꼭 필요한 일인데 꼭 해야 하는 일인데 그거를 하기 싫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하기 싫은 이유가 뭔지 스스로를 돌아보고요. 그 이유를 가지고 내가 마음 공부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일을 내가 왜 하기 싫지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하기 싫구나 라는 걸 알아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이 일을 내가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 미움받을 용기라는 말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법, 내가 좀 더 편안해지는 법, 내가 좀 더 행복해지는 법으로 가기 위해서 바로 이 일을 내 그냥 훈련 도구로 삼는 거예요. 딱 이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또 하기 싫은 마음이 덜컥 일어납니다. 이게 우리의 습관이라고도 하고 업이라고도 하고 인도말로 까르마라고도 하거든요. 하려고 하면 딱 하기 싫다는 마음이 바로 일어나요. 원래 그래요. 그럼 그 순간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하기 싫으니까 도망쳐서 나는 이 일이 왜 하기 싫지 짜증나 라고 할 게 아니라 하기 싫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 내가 이런 상태구나. 이거를 극복해야 내가 좀 더 나은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하기 싫지만 그 일을 하면서 스스로의 마음 상태를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남의 시선을 의식하네. 내가 이러네 하면서 그 일을 완수를 해내면은 이런 경험을 하나하나 하면서 남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에 하기 싫은 그 일이 조금씩 그 하기 싫다는 생각이 옅어지죠. 그러면서 내가 점점 더 자유로워집니다. 게으름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게으름이 있어서 이게 하기 싫어. 내가 숙제가 있는데 내가 게을러서 하기 싫어 라는 사람은요. 그 게으른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기 싫은 그 일을 꾸역꾸역 끙끙대서 버티면서 하나를 해냈을 때 이 게으름이 조금씩 옅어집니다. 그러면서 게으른 사람에서 좀 더 부지런한 사람으로 조금씩 옮겨가는 거죠. 하기 싫은 일이 있다면 그냥 해야 되고 만약에 그 일을 가지고 어떻게 좀 나를 더 낫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그 일을 하기 싫은 그 일을 여러분의 마음 공부하시는데 재료 같은 걸로 좀 삼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애플K님이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수험생활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요. 사연이 조금 디테일해요. 작가님, 저는 사소한 거에 집중이 돼서 하고자 하는 목표에 두려움이 점점 커져서 고민이 있습니다. 고시를 준비하는 학생인데 하루 종일 앉아서 생활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뱃속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현 상황입니다. 운동으로든 음식 관리든 이 뱃속 관리를 해줘야 한다는 게 근데 어느 순간 마냥 억울하기만 하고요. 또 속상하기도 합니다. 나는 공부하는 거 하나만으로 신경 쓰기 굉장히 많은데 다른 사람과 다르게 왜 이렇게 내가 예민한 걸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큰 산처럼 여겨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사실 이런 경우 공부해 보신 분들, 수험 생활을 이제 해보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저도 어떤 느낌인지 압니다. 특히 소화가 안 된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그 예시가 굉장히 이렇게 공감이 되거든요. 공부를 해보다 보면은 예민한 것들이 많죠. 뱃속이 부글부글 할 수도 있고, 누구는 허리가 아플 수도 있고, 또 머리가 아플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그 책장 넘기는 소리가 짜증 날 때도 있어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자꾸 예민해지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에 자꾸 화가 납니다. 또한 동시에 나는 왜 이렇게 사소한 것들에 자꾸 화가 나지? 하고 화를 내는 자신이 싫어지기도 해요. 그런데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런 문제 없이 공부만 아주 클린하고 심플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지금 선생님께서는 배가 아프다, 소화가 자꾸 안 돼, 신경이 쓰여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자꾸 신경이 쓰이네? 라고 고민을 하시지만요. 사실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는 경제 형편이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 먹고 살아야 할 돈을 벌어야 되시는 분들도 있고, 사업이 망해서 이걸 내가 공부를 지속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엄청나게 큰 고민들을 끌어안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사실 대다수입니다. 그러니 공부를 하면서 내가 배가 좀 아파, 내가 허리가 좀 아파,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신경이 쓰여,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나를 괴롭혀, 이런 문제는 별거 아니에요. 이 문제는요, 이거를 해결하려면은 내 건강을 고쳐서 해결하는 거, 혹은 내 위장 문제를 고쳐서 해결하는 게 답이 아니에요. 만약에 소화제를 잘 먹어서 위장 문제가 깨끗이 해결됐다고 해도 내가 원래 예민하고 소심하고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분명 다른 데서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 남자친구랑 자꾸 트러블이 있어서 문제가 있는 사람, 이 남자친구가 없으면 해결될 것 같은데 실제로 화는 내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친구가 사라져도 다른 데서 문제가 생겨요. 수험생으로 예민한 사람은 그 화살이 남자친구한테 갔다가 동생한테 갔다가 아니면 돈 문제로 갔다가 이런 문제가 다 깨끗하게 해결해도 아무 문제가 없으면 내 허리나 내 두통이나 다른 데로 가요. 결국 이 예민함과 뭐랄까 이런 트러블에 자꾸 흔들리는 이런 거는 자기 안의 문제예요. 이거를 내가 먼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아무 문제 없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공부하는 거 하나만으로도 신경 쓸 게 많은데 나는 왜 이럴까라고 하셨잖아요. 공부하는 것만 해도 집중할 게 많은데 공부하는 거 하나만이라도 다 해결이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하는 것들이 많을까? 공부할 때는 아무 문제 없이 클린하고 심플하게 공부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욕심입니다. 욕심이 큰데 그래서 이 작은 방해거리들이 와도 그 방해거리들이 자꾸 흔들리고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좀 마음을 대범하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없이 공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 전제 자체가 욕심이고요. 그냥 지금 주어진 상태에서 최대한 감사하게, 내가 지금 공부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나한테 경제적 지원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내가 지금 배는 좀 아프지만 허리나 다른 데서 별 문제 없이 병원에 실려가지 않고 매일매일 독서실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건강이 너무 감사하다 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랑해줘 님이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이분도 역시 사연을 조금 길게 말씀 주셨어요. 저는 시작은 하는데 문제가 항상 시작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만 하다가 20대를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경험은 여기저기에 많지만 여러 분야에 있다 보니까 경력은 쌓이질 않았습니다. 30대에는 끈기 있게 하나를 잡고 싶은데 또
첫 마음은 늘 즐겁고 재밌고 열정적이지만 조금 하다 보니까 이게 지속적이지 않네요. 지금 직업을 변경하려고 시험을 준비 중인데 1차는 합격을 했는데 2차 시험을 앞두고 그걸 하기 싫은 마음이 큽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우선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옮겨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얕게 여러 가지 일을 옮겨 다니시는 분도 있고 하나를 깊게 파시는 분도 있단 말이죠. 어느 쪽을 택하건 문제는 없습니다. 이건 그냥 선택이에요. 얇은 일을 여러 개 하시면서 계속 즐겁게 이곳저곳 뛰어다니셔도 되고 한 가지 일에 엉덩이가 무겁게 쭉 집중하셔도 됩니다. 어느 쪽을 택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열정을 좀 갖고 싶다. 내가 어떤 일에 내 사명감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집중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혹시 있으시면은 그 열정은 축적에서 나옵니다. 이것저것 돌아다닐 때 새로운 일을 맡으면 막 신나잖아요. 지금 재밌고 호기심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죠. 그거는 열정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처음 맞닥뜨린 일에서 뭔가 막 재미가 있는 거는요. 사실 호기심이 가깝고 이 호기심은 도파민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열정은 새로 맡은 일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에 숙련되고 기술이 쌓이고 계속 집중을 하면서 그래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점점 배어 나오는 게 열정입니다. 사명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사명감이라는 거는 우리가 정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나도 내 일에서 의미를 찾고 싶어. 나도 이 일을 하면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내 일을 하고 싶어. 근데 그게 잘 안 돼라는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 많거든요. 사명감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미리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최대한 열심히 해서 그 일의 최첨단, 제일 끝에까지 갔을 때 느껴질 수 있는 게 사명감입니다. 왜냐면은 내가 주변을 둘러보건대 나 이외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만 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심정이 들 때, 이게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서 사명감이 오는 거거든요. 열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앞서 나가고 굉장히 잘할 수 있고 그 첨단에 갔을 때 그때 열정이 느껴져요.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나는 저 일에 열정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막상 뛰어들어 보면 조금 하다 보면 지속성이 없고 조금 하다 보면 흥미가 떨어지고 이런 패턴으로 가신다면 진정한 열정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지금 심지어 시험 공부를 하는데 1차를 합격해놓고 2차를 준비하는데도 지금 재미가 좀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분의 습관, 느낌, 아까 그 인도말로 하면 까르마, 이 까르마가 계속 한 군데 머물지 못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인 거예요. 지금 성향이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셨듯이 앞으로도 그 습관 그대로 살면은 지금 30대이신 것 같은데 30대든 40대든 50대든 나이가 들어도 계속 이 일 조금 하다가 재미가 없고 저 문화센터 가서 조금 배우다가 재미가 없고 이쪽 헬스장 가서 뭐 조금 하다 재미가 없고 이런 삶을 계속 사실 가능성이 높아요. 사람의 뇌회로가 그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선생님께서 어떤 일 하나를 깊이 있게 집중해서 내가 열정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요. 지금 이번 시험, 다행히 또 1차 시험에 합격하셨다고 했잖아요. 이 2차 시험이 중간에 하기 싫다는 마음이 들더라도 쭉 집중하셔서 그 길에 끝까지 가보셔야 돼요. 만약에 어떤 직업을 가지시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패턴이 될 거예요. 처음 그 일을 하기 전에는 굉장히 멋있어 보일 거고 그 일을 뛰어들면은 신날 거예요. 그리고 조금 하다 보면은 재미가 없어지면서 다른 데로 옮겨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실 거란 말이죠. 그때 하기 싫다는 마음이 들든 안 들든 상관없이 이미 시작한 그 일에서 뭐 3년이면 3년 내가 이 기간은 하기 싫어도 해보겠다. 그냥 이거는 내 마음 공부다. 나라는 사람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연습의 장이다 라고 생각하고 주어진 기간 동안 그 일을 쭉 해보셔야 사람됨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정으로 원하는 일이 생겼을 때 그 일로 갈아타실 수가 있고 그 일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진짜 열정을 발휘하실 수 있을 정도로 깊이 있게 노력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유튜브에서 질문, 댓글 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골라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물론 부족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드린 말씀을 참고해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잘 선택하시는데,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자리에서 잘 버티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질문에 대해서 답변 다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쓴 책 노력이라 쓰고 버티기라 읽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